도발에 맞선 한미 대응 사격이 오늘 강릉항 인근에서 실시돼 관광객과 시민들이 놀랐습니다. 도내 언론사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릉시장, 동해시장 선거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밖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으로는 강릉 관광 콘텐츠 활성화, 동해 삼척 통합 문제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4파전인 강릉시장 선거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 유세가 이어지며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속초시장 선거에서 맞붙는 여야 두 후보가 오늘 법정 토론회에서 상대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순방을 마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군 당국도 공동 대응을 했는데요. 대응 사격이 강릉항 인근에서 이루어져 놀란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미사일 두 발이 굉음과 함께 강릉 상공을 가르며 연달아 발사됩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 대응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강릉에서 대응 사격을 실시해 타격 능력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동해상의 한국군의 현무2와 미군의 에이데킴스 각각 한 발씩 발사해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했습니다. 한미 간 공동 대응은 지난 2017년 7월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이런 이 고강도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사전 조율해서 대응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1차적으로 실천한 것은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은 갑작스러운 굉음에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난 좀 무서웠어. 그래? 전쟁 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팡팡팡 쏘고 계속 이러니까 우리한테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간인들이 너무 좀 가까운 곳에 있는데 뭐 저기 보시면 이제 뭐 산책하시는 분도 있고 낚시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가까이에서 훈련을 하는 건 아닌가. 사전에 좀 공지라도 해줬으면 좀 덜 놀랄지 않았을까.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도 그동안은 남북 관계 경색이 시민들 피부까지 닿진 않았지만 이번 한미 군 당국의 공동 대응이 관광지 인근에서 진행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였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MBC 강원 영동을 비롯한 도내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보도입니다. 오늘은 강릉시장과 동해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강릉시장 선거전에서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가 무소속 김한근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 동해시장은 국민의힘 심규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후보를 3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강릉시장으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홍규 38.2%, 무소속 김한근 26.3%로 11.9%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달 초 강원권 MBC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때만 해도 두 후보는 7.6%포인트의 격차로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이내에서 경합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 김홍규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홍규 후보는 30대와 60대에서, 김한근 후보는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는 15.3%, 정의당 임명희 후보는 1.6%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강릉시에 시급한 현안으로는 관광 콘텐츠를 통한 활성화가 45.6%로 가장 많이 답했습니다. 동해시장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선두를 달렸습니다. 국민의힘 심규원 50.7%,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18%로 심 후보가 32.7%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심규원 후보는 50대와 60대에서, 최석찬 후보는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무소속 심상화 후보는 11.4%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동해시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삼척시와 시군 통합 문제가 32.5%로 가장 많이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강원 3사를 포함한 도내 5개 언론사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운동과 유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4파전 양상인 강릉시장 선거전은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지원 유세가 이어지면서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장 선거에 첫 여성 40대 젊은 후보를 낸 정의당. 지난 대선 선거운동 때 강릉을 찾은 심상정 국회의원은 이번에는 임명희 강릉시장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40대 여성시장 임명희 시장을 탄생시켜서 강릉에 28년 고인물을 씻어내고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역구 강릉시장 후보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에 강릉을 방문할 당시에도 동행했던 권 의원은 이번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 띄우기에 집중했습니다.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이 이제 시장이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홍규 후보에게 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병주 국회의원이 김우영 강릉시장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으며 강릉 발전을 위한 정권 교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퇴보와 정체의 강릉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영 후보는 어디에서나 강릉을 걱정하고 강릉을 생각한 후보입니다. 김우영 후보는 둘째 경륜을 가졌습니다. 그 어떤 후보보다도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한근 강릉시장 후보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의 경험을 살려 진행 중인 현안 사업을 완성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을 음습하게 뒤덮고 있었던 기득권, 토호, 정말 공정하지 못한 세력과 제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전날까지 마지막 남은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대규모 선거 유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속초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MBC 강원영동 강릉방송국에서 열렸습니다. 두 후보는 시종일관 상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묻고 자신의 강점을 적극 내세우면서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속초시의 현안인 지역 균형 발전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에 두 후보는 여러 해법을 제시했는데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은 달랐습니다. 60년 된 속초시 청사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속초시의 균형 발전과 내수 경기의 활성화, 북부 발전의 전초 기지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악동 종합경기장 인근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하겠습니다. 강원도가 30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스포츠훈련센터 속초에 유치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주 후보의 공약들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공약을 또 제시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별로 나와 있질 않아요. 주 후보는 속초 지역 난개발 문제가 이 후보의 시장 재직 시절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난개발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초가 이병선 시장입니다. 자연환경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 후보는 이 시장 재직 시절 친구 서모 씨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던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병선 시장 친구 서모 씨가 건축사 수사 요청 받은 거 아시죠? 가까운 친구였으니까 사과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분의 개인의 문제지. 잠시만요. 저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잠깐만요. 주 후보는 이 후보의 시장 재직 시절 시유지를 집중 매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으로 계시면서 총 2만 평을 팔았는데 이 중에서 85%에 해당되는 보여줬습니다. 17,500평이 주택건설 부지로 편입됐습니다. 이 땅 안 팔았으면 아파트도 덜 짓고 속초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산 가치도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저 시유지를 2만 평 정도를 매각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다라는.
이 후보는 주 후보 가족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갭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주 후보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5월 20일 우리 주 후보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갖다가 정말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서울 성북구 장이동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1억 9,500만 원 그리고 1억이 전세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시고요. 주 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가 민주당 입당을 전제로 출마해놓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유를 물었지만 시간 부족으로 이 후보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당선되신 후 약속 줘버리고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가졌습니다. 아니, 이때 어떤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셨나요? 마무리 발언에선 감정이 격해진 주 후보가 진정성을 호소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대의 진정성을 믿어봐 주십시오. 속초 너무 사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후보는 차분하게 집권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목과 불통의 시간으로 4년을 더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된 여당의 후보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속초의 미래를 꿈꿔 나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온 이병선 후보의 굳히기냐, 주대하 후보의 막판 뒤집기냐, 속초시의 새 4년을 이끌 시장은 일주일 뒤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도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엔 모두 6명의 후보자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초청 대상인 4명의 후보가 나와 학력 향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열띤 공방도 벌였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을 어떻게 높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4명의 후보들은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수능형 평가 문제 개발 적용으로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공교육에서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교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기 전에 진단하듯이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게 돕고 부족한 아이는 채워주면서 저마다의 개성을 살려주는 강삼형의 맞춤형 교육. 이어진 주도권 토론과 공약 검증 토론. 후보들 간 날선 질문이 나왔고 때때로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교조 교육감이 아이들을 즐겁게 바보로 만들었다. 후보님, 어떻게 학생들에게 바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이 이해가 되고요. 그것은 제가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밀실, 정실 인사로 얼룩진 강원도 교육청의 인사 혜택을 본 장본인이 교육감이 된다면 후보님 말씀처럼 현장에 있는 교원들이 경악에 금치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여쭙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일찍고사 부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일찍고사의 말을 쓰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학력 진단 평가가 필요합니다. 외국어 자사고 PD 주장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따님이 강원외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권 교육이라 주장하신 분이 왜 따님을 외고에 보내셨는지. 외고 처음 설립 당시에는 설립 목적에 맞게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서 네, 알겠습니다. 큰 좋은 문제가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후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정치 참여 활동은 자치와 자율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청년 보좌관을 만들겠다. 교육감과 함께 할 수 있는 청년 보좌관을 만들겠다. 18개 시군에 한 명씩. 정당 가입은 16세. 정당 가입 16세는 저로서는 아직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16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나온 후보들은 지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들입니다.
교육감 후보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초청 외 대상인 민성숙 후보와 조백송 후보가 출연하는 토론회는 내일 오후 1시 50분부터 춘천 MBC 등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MBC 뉴스 백서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백시장 여야 후보 간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태백시장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호 후보의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의혹과 후보 본인이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호 후보는 류 후보의 주장은 마타도어일 뿐이며 태백 시민들만 바라보고 황소처럼 뚜벅뚜벅 앞만 보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양양과 강릉 31도 등 강원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약한 비가 내리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남부 내륙과 산지는 5mm 내외, 동해안은 5mm 미만이며 내일과 모레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져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이틀째 도내에서 10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819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135명, 강릉 58명, 동해 60명, 삼척 34명, 속초 32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1만 1000여 명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